자, 그럼 37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6번. 자, 취소 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러면서 효력이 시험 문제 나오면 기속력과 기판력이 나올 거예요. 특히 기판력보다는 기속력이 많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속력은 두 가지 힘이죠. 두 가지 힘. 뭐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즉, 여러분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인용일 때 생기는 거예요, 기각일 때 생기는 거예요. 인용 판결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자, 인용 판결을 했다는 것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얘기지. 근데 취소하지 않고 반복해서 똑같은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부 처분의 취소가 있어요. 거부 처분의 취소가 있을 때는 다시 처분을 해라 마라. 판결의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 금지효와 재처분 의무. 자,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속력은. 자, 376번 볼게요. 자, 1번.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이게 반복 금지효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겠죠. 자, 2번서부터가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 2번은 별표 좀 쳐보세요. 2번. 2번은 저희가 이론 시간이나 아니면 기출풀이 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청구 기각 판결이 됐습니다. 청구 기각 판결의 효력을 다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판력을 얘기하는 것과 기속력을 얘기하는 것과 기판력이라는 걸 좀 알아차려야지 기각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속력은 행정청이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고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따라야 된다는 뜻이고, 기판력이라는 것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이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원고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러니까 일단 취소 소송에 청구 기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자, 이런 경우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혹은 국가배상 소송이 이렇게 이어질 때, 자, 여기에서 결정난 것이, 여기에서의 기각 결정이 이때 그것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판형 문제는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제한적 긍정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제한적 긍정서는 자, 원칙적으로는 기판력이 자,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났을 때, 기각 판결이 났을 때 좀 다릅니다. 자, 인용 판결이 났을 때는 긍정합니다. 제한적 긍정에서 긍정을 해요. 자, 긍정을 한다는 것은 기판력을 긍정해 준다는 거야. 기판력을 긍정해 준다. 자, 기판력을 긍정해 준다는 것은 자,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그것과 반하는 주장을 못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각 판결일 때는 여러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국가배상 소송에서의 위법성의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성의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국가배상 소송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자, 위법성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혹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주장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법성의 범위가
위법성의 범위가 자 취소 소송보다는 국가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얘기할게요. 같은 말이니까 손해배상 소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판례와 다수설은 약간 좀 어렵죠. 이거는 처음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위법을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금지효. 기속력 얘기하는 거네 또 이번에는. 자, 취소 판결의 처분의 절차와 형식에 하자. 여기서 키워드 절차와 형식에 하자. 여러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못한다가 기속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절차와 형식에 하자의 경우에는 세 번째 3번 절차와 형식에 하자인 경우에는 또는 보완 후 동일 처분이 가능합니다. 절차와 형식의 문제는 절차와 형식을 보완해서 뭐 청문 일정 못 지켜서 그럼 청문 일정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동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형식의 치유 또는 보완 후 동일한 처분 가능하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됐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이건 너무나 쉽죠, 여러분. 유보성 판단 시점은 당연히 취소소송에서 유보성 판단 시점은 어디예요, 여러분? 취소소송의 유보성 판단 시점은 당연히 처분 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분이 없었던 자, 여러분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었던 거야. 거부한다라는 처분이 있었던 건데 처분이 없었던 거 우리가 뭐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시. 자, 여러분 판결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예요? 그걸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서는 판결시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해야 될 때도 있는데 구분해야 될 때 요건을 갖춘다. 요건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를 네가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판결시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자, 되셨죠? 377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기판력의 범위는 판결의 주문의 객관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까지다. 자, 주문까지지.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수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이게 주문에 적혀요. 판단의 결론. 그러니까 판결을 낼 때 뭐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문은 뭐뭐뭐뭐 한다라는 결론을 적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밑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렇죠? 그런데 자 판결 이후에 설치된 자 주문 밑에 있는 그 판결 이후에 설치된이라는 것은 적힌 서술된 이런 뜻이에요. 적힌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주문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론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1번. 주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별표 쳐주세요. 이것도 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번 볼게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 범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를 인용해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재임용을 거부했어. 근데 그거를 취소했어요. 자,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자, 그럼 여러분 일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원처분이죠. 그건 아시죠? 사립학교니까. 자, 여기서 재임용 거부 처분 이라는 표현 썼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게 처분이에요. 처분성은 있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자,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대로 확정됐다는 얘기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는 얘기지. 판결 이후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 밑줄 보세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를 네 글자로 간접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간접사실. 간접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적혀 있고 법률 관계가 적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사실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판결과 간접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즉 결론과 자, 판결과 관계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론. 방자가 무슨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국어 공부하니까 주변 방자지. 방증한다 할 때 그 방자. 자, 그러니까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간접사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은 지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지. 그러니까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결을 내렸는데 물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었겠으나 라고 하면서 자, 그런 식의 말을 많이 쓰죠. 이제 뭐 이거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 대선 후보가 제가 그 대선 후보의 말을 들으면 뭐뭐 했습니다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로 치면 역접을 국어식으로 얘기하면 역접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후보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면 딱 누군지 보여. 제가 뭐뭐 했습니다만 자, 이러면 사실은 논점이 흐려지는 거야. 사실 논리를 잘 펼치는 사람은 역접을 문장이나 글에서 한 번 정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다 순접이야. 혹은 인과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비문학 독해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역접은 강조할 때 한 번 딱 쓰거나 아니면 안 쓰는 거거든. 근데 모든 말에 역접을 쓰더라고, 그분은. 그래서 내가 뭐뭐 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좀 주변 얘기를 좀 한 거야. 그것은, 자,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간접사실 이론이라고 합니다. 간접사실. 자, 3번. 판결에 의해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이건 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재처분 의무 얘기하는 거지. 그쵸? 재처분,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재처분 의무가 있죠. 기속력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것도 2번도 기속력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간접사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별표. 4번 엄청 많이 나옵니다. 4번. 자,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여기서 중요한 건 취소소송에서 청구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자, 요게 굉장히, 자, 요거는 아까 안 된다고 그랬지. 요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용일 땐 되고 기각일 땐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무효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효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보다는 국가배상 소송보다는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취소 소송은 좀 더 까다롭고 취소 소송보다는 무효가 훨씬 더 많은 요건을 요하거든. 이거 완전히 중대 명백하면 증명해야 되잖아. 무효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당연히 취소 소송에서도 기각이 됐는데 예, 무효에서 기각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와 무효 사이에는 자, 기판력이 적용된다. 이런 관계를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표현해? 이런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그래요. 모순 관계. 모순되었다. 모순 관계에서는 적용됩니다. 기판력이 무조건 기각이라도. 이거는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78번 가겠습니다. 나 저거에 점을 찍냐.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 기각 판결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기속력은 인용 판결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각 판결일 때는 기속력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기각됐다는 것은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취소. 즉, 무슨 취소? 쟁송 취소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자, 인용됐다는 건 취소하라는 얘기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얘기고, 기각이라는 얘기는 네 얘기가 이유가 없으니까 처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처분 취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알아서 하는 취소 가능합니다. 왜?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지금 1번 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압류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그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당연히 취소되면 행위가 따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압류 처분 내리면 안 되죠. 반환해야 됩니다. 3번.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에다가 여러분 형성력이라고 써주세요. 형성력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아닌데 이런 걸 형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압류 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거기서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별도의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소되는 거야. 취소되는 거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 처분이 있기 전까지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거부 처분일 때는 액션이 있어야지 액션이 있기 전까지는 똑같은 상태죠. 그렇죠? 자, 맞는 얘기고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별표 쳐주시고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죠.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자, 요걸 딱 읽었을 때 기속력 얘기하려는 거구나. 기판력을 얘기하려면 당사자와 그 후속 법원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기속력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확정 판결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의무, 기속력이죠. 발생시키는 효력이며 특히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 후 당초 거부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할 경우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기존 사유라는 것은 동일 사유라는 뜻이야. 자, 기존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해요. 이런 경우 우리가 기속력 위반이다. 여러분, 기속력 위반이면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죠? 취소야, 당연 무효야. 당연 무효야. 기속력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는 거고 기속력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른 사유로 동일 처분을 했다. 그러면 기속력 위반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적어드린 이유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똑같은 논리예요. 새로운 사유나 다른 사유나 똑같은 말이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게. 다른 사유는 기존에 있었던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그 사유, 그 사유는 아니고 다른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 또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 새롭게 발생한 사유, 기존에 있었던 사유 말고 다른 사유.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그런 것은 동일한 처분을 했을 때 기속력 위반이 안 돼. 자, 기속력 위반 적용되지 않는 거, 요거 지금 우리 얘기했고, 또 아까 요것도. 그치? 이것도 기속력 위반 아니에요. 절차와 형식의 하자가 있을 때. 자, 379번 가겠습니다. 379번. 자, 1번 볼게요.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송 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 맞아요.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이고, 맞아요. 그리고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물론 후소법원이 빠졌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당사자의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 안 된다. 기판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아요. 기판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사자와 후소법원. 당사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원고와 피고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원고, 피고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기판력의 문제로서 일사부재리와 관련된 기판력은 문제로서 일사와 관련된 문제로서 무슨 말이야?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기판력 일사부재리 자연스럽죠? 기판력 일사부재리 법적 안정성. 이건 자연스러운 말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국가배상을 제기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 시에 기판력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랑 약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순서가 취소소송이 손해배상에게, 국가배상소송에게, 이거는 뭐예요? 국가배상소송. 지금 국가보상소송 제기 후에 취소소송. 이건 순서가 약간 다른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일단 소대상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치? 다르지 않아요? 국가배상소송은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손해를 봤어요. 이거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은 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러분,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이 위법했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도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선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소송의 내용이 꼭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배상소송은 취소소송이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접근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에 잘 정리를 해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보세요, 여러분. 청문 절차를 거친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3번. 자, 여러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뭐야? 소송물.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취소 소송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거야.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결론이 나왔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어. 근데 후소법원에서 후소법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뭐야? 재량권의 남용이었다. 여러분 재량행위가 남용되거나 일탈하면 위법한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량권 남용이라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앞에서 뭐라고 났는데 적법하다고 났는데 위법하다고 했어. 이게 바로 기판력 위반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서 전소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후소에서 동일한 사항을 다 소제기한다. 기판력 위반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기판력 위반으로 각하되어야 돼. 이거 소송물이 동일해. 그러니까 지금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이니 기속이니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한번 혼돈을 한번 딱 주는 거지. 근데 지금 소송물은 바뀌지 않았어.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따지는 거야. 앞에 거든 전소든 후소든. 소송물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기판력 발생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종전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죠. 그래서 이 표현들 잘 알아두세요. 다른 사유, 새로운 사유, 처분 이후 발생 사유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기속력 위반 혹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380번 갑니다. 이거는 그냥 뭐 판례 그대로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자, 방송위원회가 중개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유선방송 사업 승인 거부 처분이 심사 기준 시점을 경원자와 달리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법한 거 아닙니까? 심사 시점을 어떤 사람은 이게 사업자에 지금 승인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3월 달에 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조건 다 갖출 대로 기다려줬다가 12월 달에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 그런 거 위법한 거지. 그렇죠? 자, 심사 기준 시점을 달리하는 거는 경쟁자잖아. 경원자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이 안 되는 관계잖아. 자, 그러니까 가는 맞는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동일처분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쨌든 이 사람에게 지금 세금이 부과됐어. 소득세가 부과됐어. 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지금 소득세가 부과됐는데 그게 사실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자 소득이 1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소득세율이 10%였다고 봐. 그래서 소득세가 10만 원 나왔어. 그럼 처분은 뭐야? 이게 소득세 10만 원 내라 이게 처분 아니에요? 과세처분? 근데 이 100만 원이 너 부가가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 100만 원 났잖아. 그러니까 10만 원 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제 원고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자 소득이었어. 100만 원 그거 이자 소득이었어. 그래서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알았어. 그랬어? 그러면 잘못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니까 이자 소득으로 봤어. 그래. 이자 소득. 그럼 우리가 몰랐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고칠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이 났으니까 어쨌든 너 소득세 10만 원 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었는데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착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수정해가지고 다시 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동일처분이라는 것은 소득세 내.
근데 나 이거 부동산 임대소득인 줄 알았는데 절차에서 이자소득이었네. 알았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너한테 소득세 내라고 할게. 이게 X죠. 그러니까 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로 주장된 자,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이런 걸 주문이라고 한다고. 주문. 그러니까 주문, 그 다음에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밑줄 그으세요. 이거를 판결 이유라고 한다고. 이유. 그러면 주문은 영향을 미치고 객관적 범위는 주문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판결 이유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답원 선지가 주문과 판결 이유로 나왔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암기했으니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러니까 다도 틀렸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라 보겠습니다. 라. 이거 아까 우리 별표 쳤던 거죠? 별표 쳤던 거예요. 몇 번이었어? 아까 377번의 4번 선지. 그치? 377번의 4번 선지의 좀 자세한 버전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버전. 자세한 버전. 뭐예요? 취소소송과 취소소송과 무효소송, 모순관계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에요. 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취소소송의 결론은 무효확인 소송에 미치죠, 영향을. 그 다음에 마도 별표 치세요. 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후단에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뭐예요? 당연무효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당연무효야. 그래서 안 해. 당연무효인데. 근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 마찬가지를 할 것이므로 그때는 뭐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에 간접강제. 두 가지 알아주세요. 당연무효고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기속력 위반되는 행위는 자, 당연무효이고 간접강제이다. 자, 그러니까 요걸 지키지 않으면 자, 당연무효입니다. 자, 요걸 지키지 않으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당연무효와 간접강제 등. 당연무효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자, 381번 보겠습니다. 자, 단란주점을 한 갑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네. 근데 절차의 흥결이 있었네. 두 번째 줄 처분 절차의 흥결. 그래서 청구를 기각했어. 두 번째 줄에 취소 소송 제기해서 세 번째 줄에 청구 기각했네. 그래서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판력은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러한 확정 내용은 당사자, 맞지?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고 했는데 뭐 후소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후소법원이겠죠? 법원, 제3자 X, 가 X. 제3자 들어가면 안 되지. 당사자 법원까지 맞았는데. 자, 나 보겠습니다. 기판력은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 동그라미 맞아요? 다 기판력의 문제로서 일사부재리 동그라미 맞아요.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라 볼게요. 자, 전소가 이미 확정된 경우 후소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한 경우에 법원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각하해야 되지. 무슨 뜻이에요? 본안 심리조차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전소에서 결론이 났는데 기판력 위반이라는 거지. 자, 기판력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속력이랑 똑같아. 뭐예요? 무효야, 무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 그러니까 틀린 건 3개. 가, 라, 마 틀렸고 나 다 맞았습니다.
자, 382번. 모든 항고 소송에서 손해배상 등의 병합제소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취소 소송만 가능합니다. 취소 소송만. 자, 취소 소송 병합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취소 소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취소 소송에만 병합된다. 취소 소송만 병합된다. 모든 항고 소송 아니고요. 1번 틀렸고. 2번. 자,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이제 사정 판결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끊었다 가야 되는데. 일단 382번까지는 할게요.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사정 판결은 첫 번째 처분의 위법성. 자, 처분의 위법성. 그 다음에 공익상의 필요.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자,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치유되지 않는다. 처분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주문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한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처분이 위법하면 무슨 판결이 나야 돼? 인용 판결이 나야 되지. 인용 판결이 나야 되는데 인용 판결을 안 내리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하죠. 공익상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그러면 그 처분은 위법해, 위법하지 않아? 위법해요. 그래도 위법하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위법성을 명시해 줘야 된다. 3번 보겠습니다. 사정 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고.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알아봐 주고, 이런 뜻이에요. 원고가 손해를 입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가 있고, 또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봐 주고, 이런 뜻이에요.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또는 재해시설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을 청구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따져준다 하는 거예요. 왼쪽에다 여러분 써주세요. 왼쪽에다. 직접 구제 X.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는 거야. 그걸 심리해주고, 그 다음에 제기를 했을 때는 병합까지는 해줘. 근데 바로 손해배상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직접 구제까지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면 성명권까지는 행사할 수 있어요. 성명권.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게 질문하고, 혹시 알아보셨어요?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억울하시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성명권 같은 거나 진술기회는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거야? 누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원고가 해야 되는 거죠, 원고가. 그쵸? 원고가. 억울함을 당한 원고가. 자기 주장이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을 받았던 억울한 원고가 해야 되는 거지. 행동은 원고가 해야 돼. 다만 그것을 알아봐주고 원고가 행동했을 때 판단해 주는 건 법원의 역할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383번부터 사정 판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가죠. 어차피 사정 판결 2문제밖에 안 나왔네. 보니까 좀 더 갑시다. 늦게 끝나더라도 길어지더라도. 자, 행정소송법 28조 1번 볼게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기각했다. 사정 판결을 한 거지. 주문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사정 판결에 대한 내용이죠. 딱딱딱딱딱딱 보여야 돼. 보겠습니다. 당연무효 행정처분을 소송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 말이 너무 길어. 자, 이거 뭐예요? 줄이면? 무효소송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은 무효동 확인소송 얘기하는 거잖아. 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 사정 판결 대상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취소 소송만 되는 겁니다. 취소 소송만. 무효동 확인 소송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자,
비교 교량하여 판단한다. 맞아요. 비교 고량 그러니까 비교 고량한다는 것은 뭐 공익과 사익을 잘 따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얘기 또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여러분. 그러면 자,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결시 또는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는 제끼고요. 일단 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현저한 공공복리 부족함 여부의 판단 기준은 소제기시가 아니라 판결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판결시. 혹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혹은 변론 종결시. 자, 그래서 라는 틀렸고요. 일단 다로 또 올라와 볼게요.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쵸?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르르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다의 맨 마지막 절죠. 여러분, 사정 판결,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95% 정도는 직권으로 하겠지. 누가 원하겠어. 내 주장에 이유가 있는데 기각당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어떤 원고가. 그러니까 원고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물론 행정청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 피고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판단은 직권으로 하는 게 맞아요. 직권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라 받고 마 볼게요.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취소한 경우, 자, 여러분, 뇌물을 준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면 공공복리에 반하겠죠. 반할까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겠어. 뇌물을 준 사람들이 자꾸 입찰하면은 이 입찰의 질서가, 계약의 질서가 안 잡히겠죠. 공공계약의 질서가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한다고,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이 판례를 알면 좋은데 몰라도 이 정도 판단 내릴 수 있어야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뇌물을 준 사람이야. 뇌물을 준 업체가 입찰 참가자를 했어? 근데 그게 공공복리 안 맞아? 왜 공공복리 안 맞아? 그런 사람을 제한해야 되는 게 공공복리에 맞는 거지.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한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판단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판단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384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나, 마로 가지면 되시고요. 가, 나, 다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사장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 위법성을 명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장 판결 여부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죠. 주로 직권으로 한다고 했어요. 2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사장 판결함에 있어 원고가 그로 인해 있게 될 손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어. 알아본다는 뜻이야. 3번. 사장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장 판결의 필요성. 사장 판결의 필요성은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게 사장 판결의 필요성이죠. 똑같은 말이죠. 자, 그거는 언제 판단한다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 법원은 원고에 대해서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틀렸습니다. 구제 방법을 조사하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심리 조사, 심리, 성명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구제 방법을 취한다? 직접적인 구제를 취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속기가 쉽지. 이렇게 나오면. 피고행정청에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명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사실은. 알아보고 하는 게 뭔지 알아봐주고 물어봐주고 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면 병합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382페이지에 382번에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법 28조 2항을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래요. 복습하실 때. 이건 조항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382번에 3번 선지에 있는 거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남은 15문제, 16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또 뭐 남았어? 객관 소송으로 민중 소송, 기관 소송까지. 다 오늘 소송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갈게요.